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메이스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연달아 해킹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SK텔레콤이 있었고요. KT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롯데카드까지 대형 해킹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그대로 이게 지금 연달아서 대기업들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그것도 이렇게 연달아서 해킹 공격을 받는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해킹 사고의 비율이나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까? 예, 계속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사고 증가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사고 건수거든요. 피해 건수는 아닙니다. 이 사고 하나당 다양한 피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고 건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640건의 해킹 사례가 있었고요. 이게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증가됩니다. 2024년도에는 1,887건이에요. 3배가 맞습니다. 늘었네요. 예, 21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늘었고요.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이미 1,034건에서 2024년도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15%가 또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건수, 사고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그럼 유출 규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인 정보가 어느 정도 유출이 됐느냐. 이게 지금 최근 5년간 봤더니 총 8,854만 건입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사실. 여기서 이제는 본다 그러면 그럼 과태료를 어느 정도 냈느냐, 기업들이. 여기서 보니까 902억 2,600만 원 정도 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는 나눠본 겁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하나당 1,000원꼴로 과징금을 내린 거예요. 나의 개인정보가 1,000원의 가치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징금이나 이런 과태료가 너무 낮다라는 비판이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너무 과징금이 약하다 보니 기업들이 결국 이제 보안에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징벌적 과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너무 해킹 사태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 나서고는 있는데 지금 과연 어떻게 될지 또 이게 약간 달라진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해킹 사고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정과제에 이 내용이 없었다가 국정과제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만하네요. 넣을 만큼 이제 커진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기업들의 해킹 사고에 대해서 이제는 예방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일단 뭐 상반기에 가장 컸던 사건이 이제 SK텔레콤. 맞습니다. 이거는 유심 해킹이었어요. 통신 그 단말기의 가장 핵심 통신 장비 고 유심인데 거기에 이제 온갖 정보들이 다 담겨 있는데 그게 쏙 이제 빼간 거잖아요. 해킹해서. 수백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지금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됐죠, 수사가 종결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피해 상황을 본다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한 2,600만 건 유심 정보가 털렸거든요. 이게 데이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9기가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양의 이제 유심 정보가 사실상 해킹을 당한 거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저도 SK 고객이었다 보니까 유심 교체했죠. 그다음에 방지 기술, 그래서 유심 복제 못하도록 그것도 이제는 보호 서비스도 신청한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는 7월 8일까지 소송이 사실상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 중의 상태예요, 민사 쪽으로. 그래서 지금 배상 문제가 아직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이제는 개보이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는 과징금, 과태료를 냈는데 이걸 했는데 한 1,300억 원 정도, 이 정도 이제 과징금을 내서 역대 최대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그래서 이제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이 개인 정보 보안이라든지 보안에 소홀하게 되면 이런 큰 금액의 이제 과징금도 내릴 수 있다는 그 중요한 사례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1,300억 벌금 낼 바에는 그 돈으로 유심 방지 장치 빨리 하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좀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 이해는 하는데. 근데 또 통신사가 또 당했잖아요. KT. KT는 다른 양상이에요. 이거 정말 기상천외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기기 이름도 이제 펜토셀이라는 소형 기지국 장비를 이 해커들이 싣고 다니면서 소형 기지국을 옮겨 다니면서 그 근처에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서 탈출했다. 이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 펜토셀이 뭐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핸드폰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왜 안 터지는 거야? 아, 여기서는 좀 끊긴다. 뭐 이런 말씀 하세요. 많죠, 그런 집. 예, 그래서 기죽이 좀 멀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펜토셀이라고 해갖고 이 중간중간에 이게 작은 기계의 단말기를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영, 이걸 피해가는 거죠. 한마디로 잘 터질 수 있도록. 사각지도 없애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지국을 이제 조금씩 소형 기지국을 세우는 시스템인데, 근데 이제 해커들이 이 폐기된 펜토셀, 그러니까 폐기된 중간 단말기를 어떤 루트로인지 모르겠지만 구했어요, 그거. 구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동하면서, 네. 왜냐면 고정하면 걸리니까 그렇죠? 차에 싣고 이동하면서 이제는 그 데이터를 받아낸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통화를 하는데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통화랑.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기지국이 아니라 이런 불법 해커들이 갖고 왔던 소형 단말기에 접속이 된 거고, 그럼 내가 거기서 이제 통화하면 할수록, 거기서 데이터를 쓰면 쓸수록 나의 모든 개인 정보가 중간에 이제 털리게 되는 거죠.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정말로 나의 뭐 문자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심지어 OTP 했던 것까지도 사실상 지금 다 해커들이 이제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이 나오는 거고, 기상천외했죠, 정말로. 정말 기생충. 예, 요거까지 생각을 못했다가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KT가. 도대체 폐기된 이 단말기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 그렇죠. 알고 보니까 이게 중고 시장에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펜토셀 장비가 중고로 팔았다고요? 네, 중고 시장에 팔렸다, 매물로 나왔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좀 문제지 않습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죠. 완전히 폐기했어야 되는데 이게 폐기를 잘못 못하다 보니까. 또 다른 차원의 보안 관련 이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KT 하시는 분, 지금 쓰시는 분들은 이 불안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요번에 이제 사례가 잡혔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또 나서서, 또한 통신 회사들이 알아서 이제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KT는 다 폐기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하면 뭡니까? 네, 맞습니다. 관리를 했어야지. 네, 근데 이제 해커들이, 해킹을 하는 주체인 해커들이 이게 고급 기술자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보다 이걸 시행하는 사람들보다 기술이 더 위여야지 이걸 해킹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롯데카드 청문회 있잖아요. 네, 롯데카드는 이제 업계 5위 카드사인데 이게 960만 명의 회원인데 이 중에서 거의 한 300만 명이 털렸어요, 개인정보가. 여기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다 털렸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문제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정보 유출 없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아닌 걸로 나왔고, 네. 두 번째가 뭐냐면 해킹 사고가 8월 14일에 발생했는데 이걸 시인한 게 31일이에요. 맞습니다. 보름 이후에 아 맞아, 우리 거 털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비겁한 거죠. 세 번째가 또 이 오늘 MBK 김병주 회장이 대주주잖아요. 네. 롯데카드 뭐 증인 출석 요구했는데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책임을 안 지는. 네. 문제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이제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요. 이게 처음으로 이제 사고가 난 게 8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했던 것이 이제는 8월 31일, 그러니까 17일 이후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금융당국에 최초 신고한 게 9월 1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참 있다가 늦장 대응을 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거는. 뭐 하느라고 이렇게 꾸물꾸물했대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롯데카드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털렸는지 이걸 보려고 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핑계인 것 같고, 그러니까 경각심이 없었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 롯데카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암호화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암호화가 안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커졌고, 최초 유출 규모는 1.7GB라고 이제 밝혔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지금 뜯어 보니까 2,000GB가 더, 200GB가 더 많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가, 사실상 롯데카드의 데이터가 뚫려냈다. 얼마를 털렸는지도 몰랐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유출량도 상당하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가장 걱정하는 게 금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 보통 우리가 카드 결제하면은 카드 번호 넣잖아요. 네. 그다음에 CVC 번호라고 해서 뒤에 세 자리 넣잖아요. 그렇죠. 비밀번호 넣잖아요. 예. 이거 3개 있으면 다 쓸 수 있는데 이게 다 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객들이 지금 한 2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2차 피해가 지금 우려될 정도로 롯데카드의 이번에 그 해킹 사태는 현재 진행 중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롯데카드 입장에서는 2차 피해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문제가 전화번호하고 이름 정도만 털리면 맞아요. 이것도 이제 큰 문제인데, 이게 이제 스팸이라든가 각종 뭐 피싱에 활용될 수 있고 중국의 뭐 이 범죄 단체에 넘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CVC가 이렇게 되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명의도용이 가능해요. 그럼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본인 인증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은 그나마 괜찮은데 해외 결제는요. 네. 본인 인증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카드 번호 넣고 CVC 번호 넣고 비밀번호 넣으면 끝입니다. 아니 CVC가 이중 방지 장치인데 네, 그것까지 그게 털리면 그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지? 당초에 이해가 안 가는 네. 사실인데 롯데카드 지금 뭐 보상하겠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네. 이제 피해 전액 보상한다 이제 조좌진 대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보상 방안이 나왔습니까? 나왔는데 이 소비자의 더 폭발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좀 황당했어요 처음에. 네. 왜 그러냐면 부정 사용 피해는 전액 보상하겠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죠? 부정 사용에서 나왔던 피해 네. 금액은 전액 보상하겠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피해 고객 대상으로서 10개월 무이자 할부 제공하겠다. 저는 솔직히 저도 롯데카드는 안 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롯데카드 소비자라면 뭐 하는 짓이지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10개월 무이자 어차피 써야지만 10개월 무이자잖아요. 제 말이. 지금 불안한데 그래서 이게 과연 대책이라고 얘기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 재발급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연회비 면제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요. 비밀번호 변경, 회원 탈퇴 안내하겠다. 그다음에 이제는 금융 피해 보상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보험 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료로 가입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카드 사용 알림 서비스 무료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피해 방안을 이제 쭉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롯데카드를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는 피해 보상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 보겠고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제 수사가 끝나 보면은 구체적인 아마 피해 보상안이 롯데카드에서 내놓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온라인에서 맞습니다. 이 카드를 네. 부정 사용해서 이 소유주가 모르는 사이에 막 긁어버리는 거죠. 네. 결제를 막 해버리는. 네, 늦잖아요, 그럼 이미. 맞습니다. 그죠? 네. 부정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카드사에서도 그럴 수 인정했죠. 있으니 이게 참 걱정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아직 피해 신고는 아직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뭐, 없어요. 예, 가능성은 있잖아요. 가능성 있죠. 보시면은 저도 카드 결제할 때 번호 넣고 비밀번호 넣고 CVC 번호 넣으면 끝나는데 본인 인증하고 예. 아니 이게 털렸잖아요 다 사실 28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게 동시에 다 빠져나간 게 그럼 28만 명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분들은 저라면 당장 해지하거나 재발급 받았을 거라고 28명 이분들한테 털렸다고 공지가 갔겠죠. 갔죠. 예, 갔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다 안내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즉시 카드 중지시켜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바로 바꾸시거나 해지하시거나 당장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본인 인증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이중 보안이 있지만 해외 사례, 해외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요. 그냥 결제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해외 쇼핑몰이나 해외 전자상거래 쪽에서 아마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피해 사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동일한 목소리예요. 그래서 아니 만약에 8월 14일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31일 날 시인한 그 사이에 만약에 조치가 없었을 때 이거 작심하고 28만 명 거를 맞아요. 한꺼번에 결제를 하고 그냥 먹튀해 버렸으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할 거죠. 수 있어요. 예. 야, 이 얘기는 좀 안 하려었는데 MBK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롯데카드는 롯데그룹 결세가 아닙니다. 네, 대주주가 MBK예요. 맞습니다. 사모펀드. 2019년에 롯데카드 인수했는데 이름을 이제 그러면서 롯데카드가 워낙 명성이 있으니까 네. 롯데카드는 그냥 쓰겠다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MBK의 이제 소유가 됐는데 이 소비자들 잘 모르죠, 저거. 대기업 롯데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롯데 아니에요, 사실은. 네. MBK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MBK가 사모펀드는 이제 그 회사를 인수해서 높은 값에 다시 파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하는데. 근데 정보보호와 관련해서 투자가 이 22년부터 해서 매각을 시도하면서부터 감소했다. 3년 동안 이게 정보를 위한 투자를 안 한 거예요. 어차피 팔 거니까. 네. 이런 비판이 있어요. 네. 이거 이게 사실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에 롯데그룹이 지주사 전환하면서 금산분리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일반 지주사가 이제 금융기업을 못 갖다 보니까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롯데카드 그다음에 롯데손보 이거를 이제는 각각 사모펀드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MBK 파트너스한테 이제는 롯데카드를 판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넘겼을 때에 계약 조건이 이제 그랬죠. 이제는 MBK 입장에서는 롯데를 써야지만 또 팔 때도 좋고 그렇지. 소비자 이탈도 안 하고 그게 말씀하셨다시피 조건이었겠죠. 예, 좋은 가격에 또 팔아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탈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그래서 롯데를 그대로 쓰겠다. 그래서 이제는 브랜드 밸류를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 조건을 이제 갖고 온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시다시피 사실 사모펀드라는 거는 결국에는 재매각을 노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이번 연도 같은 경우가 슬슬 이제는 롯데카드를 매각으로 매물을 내놨는데 이번 사건 터져서 아마 제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MBK 파트너스에 대한 굉장한 지금 비판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정보 보안에 대해서 이 사모펀드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팔 생각만 하고 이 롯데카드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이라든지 고객정보 보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예산도 줄어들었어요. 예. 정보보호 예산도. 실제 이제는 통계를 봐도 이게 나와 있거든요. 실제 2020년 IT 예산 대비 롯데카드가 한 14%를 요 정보 보안에 썼었어요. 근데 이게 2025년에는요, 이게 9%입니다. 그러니까 IT 예산 중에서 이 정보 보안에 쓴 게 굉장히 좀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정보 보안 예산이 전체적으로 봐도요, 전체 예산에서 또 15% 줄어든 것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롯데카드가 계속적으로 이 정보 보안에 대한 예산을 줄여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통계에서도 보이고요.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정보 보호 예산이 좀 강화된 큰 비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카드랑 국민카드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카드나 국민카드가 다 한 13%다 넘어갑니다. 정체 예산에서 이 정보 예산에 쓰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있는 반면 롯데카드는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돈 들어가는 건 안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모펀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아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모펀드가 이제 돈 놀이를 하는 막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빨리 팔아야 된다. 뭐 이해는 하는데 이거를 잘 갖고서 해야지 이거를 소비자들에게 이제 전가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네, 그러는데 MBK가 지금 뭐 롯데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였고 사실은 홈플러스도 그렇잖아요. 이제 이거 팔기 위해서 그냥 다 고용 막 저희 그 줄이고 막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는. 네. 이게 결국 사모펀드의 경영 방식, 특히 MBK 지금 경영 방식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이게 사모펀드라는 구조가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금의 이제 MBK도 마찬가지지만은 임원진들이 내국인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외국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회공헌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다는 게 이번 뭐 홈플러스 사태도 그렇고 이번에 롯데카드 사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문제로 이제 지목받고 있고 특히 사모펀드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계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대 이익 한마디로 이제는 엑싯을 하는 거예요. 엑싯을 해서 이제는 최대로 좋은 가격에 팔려고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롯데카드가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경영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사회적 책임 등한시하죠. 개인 보안 등한시하죠. 이제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이제는 어떤 사회 환원에 대한 공격적인 경영보다는 본인들의 그 이익을 충만하기 위해서 하는 공격적인 마케팅, 공격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 쏟아내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정보 보안 쪽으로도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한계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 이제 M&A 시장에서 과연 사모펀드의 위치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도 지금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매물들이 굉장히 좋은 매물들이 있는데 지금 과연 이제 사모펀드들이 물론 뭐 긍정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이런 매물들 나오면 또 사모펀드들이 사줄 사서 사람이 있으니까. 예,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와서는 지금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본다 그러면 사모펀드에 대한 다시 한번 이제는 부분들, 이제 규제 부분.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금산분리법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 네네. 제조업이 금융회사를 맞습니다. 이게 하지 않듯이 네. 사모펀드가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특히 금융기관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 공적 기능 수행하는 거죠. 거의 은행, 네. 카드사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국내에서 규제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를 뭐 자체적으로 어떻게 네. 하라 일이지 말고.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합법이에요, 그게. 예, 예.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듯이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는 거는 뭐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그걸 만들자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규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법의 이게 제도의 미비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는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금융그룹 통합 감독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그 그룹에서 지주사라고 본다 그러면 만약에 그 금융지주사다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계열사의 모든 것을 통합 감시를 받아요.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 근데 이제는 그 이런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통합 감사가 아니라 개별로, 그러니까 회사 하나하나마다 개별로 받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그룹 오너가 책임을 안 지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얘네 계열사가 잘못했고 얘네 계열사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책임 없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사태가 계속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에서는 그럼 통합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좀 바꿔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떠들어도 이렇게 얘기해도 위에 분들이 또 국회에서 얘기를 안 하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할 얘기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대기업에 잇따른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